네, 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1분기 시젠의 실적 리뷰와 시젠을 사야 하는 이유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젠의 주요 사업부터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젠의 사업은 굉장히 단순해요. 분자 진단 사업을 합니다. 다른 사업이 없어요. 제품이라고 불리는 진단 시약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이라고 불리는 진단 장비 부분이 있어요. 먼저 분자 진단 시장은 제가 다른 시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분자 진단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왜 좋은 시장이고 얼만큼 빠르게 성장할지에 대한 전망치 같은 것들을 제가 그 영상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만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즌의 1분기 실적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시약이 말 그대로 코로나 진단 키트로 인한 매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진단 장비는 코로나 진단 키트를 쓰기 위한 검사 장비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재무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즌이 급등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즌이 매출이 좋을 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즌의 1분기 실적 매출액이 전망치가 510억이었어요. 근데 실적이 818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3억 기대치였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398억으로 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의 한 2.5배를 훨씬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매출은 50% 이상 더 나왔던 거죠. 이 매출액 818억이랑 영업이익 398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작년 똑같은 시기에 1분기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 매출액 1분기 매출액이 275억이었고요. 바로 직전 분기인 19년 4분기 매출액이 337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1분기가 828억이었던 거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가 58억, 직전 4분기가 51억이었던 반면에 이번 1분기는 398억이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코로나 진단 키트로 인한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기가 1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분기가 아니라 2분기부터 온전히 반영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진단 키트 매출액이 발생했었던 그 달이 1월 1일부터 찍혔던 게 아니라 거의 2월 중순, 3월 막 이때부터 코로나 키트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2분기 때는 온전히 4월, 5월, 6월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다. 영업이익도 충분히 이 1분기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사업 비중별로 한번 볼게요. 진단 시약 부분이 이제 584억, 장비 부분이 232억으로 한 72%와 28%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진단 시약인 584억 중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매출액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이 중 584억 중에 290억 정도가 코로나 진단 키트 매출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과연 2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니까 2분기 때 코로나 진단 키트만 매출액이 얼마냐? 네, 예상 매출액만 2,430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3,780억, 4분기는 4,320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만이에요. 여기서 다른 호흡기 질환 진단 시약이라든지 장비 매출액이 더 붙은 게 이제 그 시즌의 예상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는 얼만큼을 예상하고 있냐면요. 매출액은 2분기만 2,842억, 영업이익은 1,592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의 동향을 보면 코로나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정되는 국면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1분기가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2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현재 보여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시즌의 예상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1분기가 828억이었던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2020년은 1조 2,587억, 영업이익은 1분기가 398억이었던 거를 감안해서 올해 총 영업이익은 7,323억이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전에 예상했었던 컨센서스가 20년 다 합쳐서 한 3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를 기대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1분기 실적 발표한 후에 바로 이제 1조 원이 넘어서 버렸죠, 예상 매출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얼만큼 빠르게 진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가 아무래도 계속 지속되고 빠르게 안 잡힌다면 시즌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나오는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연합뉴스에서 이제 오늘자 기사를 보면 코로나19 이제 에이즈처럼 안 없어질 수도 장기적 경고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중간 부분 보시면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준비 대응 사무차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면역력이 충분히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코로나19 독감 동시에 최악의 가을을 우려하는 전문가들. 즉 올해 가을 코로나랑 감기랑 이런 것들이 같이 오게 되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2차 대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즉 빠르게 안 잡히고 꾸준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점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사를 보면요. 디지털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변형되는 모습으로 또 많이 보여집니다. 어린이 계질 확산에 미국 초비상 2차 코로나19 오나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관련된 바이러스라든지 진단시약 같은 관련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어제자 기사에 보시면 파우치 코로나 백신 개발돼도 장담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백신이 현재 어느 정도 뭐 개발이 다 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상용화되기까지는 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사이자 면역학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 입에서 어떤 백신들은 감염에 실제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아무래도 시즌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시즌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잡혀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매출액이 생각보다 빨리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의 동향 같은 것들을 좀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요. 시즌이 제일 핫했던 이제 3월 달 보시면 14만 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자로 즉 시즌의 실적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주가가 반응을 했죠. 바로 상한가를 찍으면서 13만 원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이 오버 퍼포먼스를 내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의 시즌에 대한 가치도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증권에서 이제 어제자에 15만 원 매수 포지션에 15만 원 타겟 가격을 내놨었고요. 미래에셋의 이제 김충현 애널리스트가 13만 5천 원.
그리고 KTB 강하영 애널리스트 13만 원의 목표 주가를 냈습니다. 이전에 목표 주가가 가장 높았던 게 미래에셋의 김충 애널리스트가 92,000원이 최고 목표 주가였었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바로 이제 목표 주가를 훨씬 더 상향했고요. 이제 SK 이달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41,000원인데 이 부분은 2월 말 정도에 냈던 목표 주가여서 현재랑은 조금 괴리가 있고요. 네, 하나의 선민정 애널리스트도 42,000원. 이 부분도 2월 달에 목표 주가를 낸 부분이어서 현재랑은 좀 괴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두 분은 아마 뭐 1, 2주 내에 목표 주가를 훨씬 더 올려서 새로운 레포트를 쓸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해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현재 돌아가는 시장 상황 자체가 현재 주가를 사더라도 목표 주가까지도 아직도 꽤 많은 수준의 금액이 남아 있고 이 목표 주가는 한 번 더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시즌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현재 쌓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퍼런스를 쌓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이 기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기업에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뭐 다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레퍼런스를 쌓는 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즌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이제 깐깐하고 어렵다고 판단되는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현재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빠르게 진정될 가능성이 없다. 계속적으로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매출액은 계속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핵심은 장비 매출이에요. 그 장비 매출 같은 경우에도 1분기 기대보다 훨씬 더 매출액이 좋았거든요. 이 장비 매출액이 왜 중요하냐면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에 장비를 써야지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 키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그 시즌에 장비도 같이 사거든요. 장비를 일단 한번 사면 이후에 다른 호흡기 질환 키트라든지 시즌에 다른 키트들이 많으니까 다른 키트들도 시즌에 장비를 사놨기 때문에 시즌의 키트를 사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장비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장기로 본다면 사실 이 부분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반짝하는 기업이 아니라 꾸준히 관련 매출액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